안녕하세요. 솜녀입니다. 오늘은 올림퍼스 삼형제 중 맏형 하데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는 올림퍼스 창립 멤버이자 맏형이면서 지하세계를 다스린다는 이유로 올림퍼스 12신에서 제명된 비운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를 논할 때 제우스와 포세이돈을 많이 언급하는데 둘이 벌이는 쓰레기 막장짓이 하도 많아서 많이 언급될 뿐, 그에 비해 하데스는 그런 남봉꾼 짓도 하지 않고 기울에 있어 평등함을 강조하고 과묵, 냉정하며 엄격해. 사실 올림퍼스 신들 중에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바람도 안 피고 한 여자만 사랑했던 외골수 사랑꾼입니다. 거기다 올림퍼스 12신을 다 합쳐도 하데스의 재력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초재벌신이기도 하죠. 지하세계가 음울하다 생각하겠지만 누구보다 화려한 공을 가지고 있고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답게 부유한 자라는 명칭, 플루톤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데스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땅속에 있는 것을 통칭하는 뜻이기도 하죠.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니만큼 직접 영혼을 데려오진 않고 보좌로 있는 사신 타나토스가 인간이 수명이 다했을 때 그 머리를 잘라 영혼을 하데스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영웅들의 혼은 올림퍼스 심부름꾼이자 유일하게 하늘과 저승을 오갈 수 있었던 헤르메스가 특별히 하데스에게 모셔가게 되죠. 저승세계의 CEO, 하데스의 이력을 살펴보자면 아버지는 올림퍼스 이전 시대인 티탄의 시대, 티탄 신족들의 왕 크로노스, 어머니는 티탄 신족 대지의 여신 레아가 되겠습니다. 형제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가 있죠. 하데스 아버지 크로노스는 이전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때 아버지였던 우라노스를 내쫓았듯이 자식들이 자신을 내쫓아 왕권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에 하데스와 형제들을 차례대로 잡아먹게 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제였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까지 태초의 깊은 저승세계 타르타로스에 가두게 됩니다.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가둔 이유는 신들이 쓰는 무기를 만드는 전설템 장인이라 그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에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는 그 횡포에 질려 먼저 잡아먹힌 하데스와 포세이돈에 이어 제우스가 잡아먹힐 때 제우스를 가장한 돌멩이로 간신히 제우스를 빼돌리게 됩니다. 그 후 장성한 제우스는 토하는 약을 크로노스에게 먹여서 뱃속에 있던 형제들을 다시 토해내게 하죠. 이 토에서 나온 하데스는 형제와 함께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든 올림퍼스 신들과 함께 선봉장 제우스의 편에 합세해 10년이란 긴 세월을 싸워 크로노스를 타르타로스에 가두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때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었던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풀어준 감사의 의미로 하데스에겐 은신 능력치 말렙, 전설의 황금투구 퀴네를, 제우스는 번개를, 포세이돈은 포코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제우스와 포세이돈, 전설템보다 능력치가 다소 떨어져 보이는 이 퀴네의 투구를 하데스는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들었는지 항상 어디를 가든 쓰고 다녔다고 해요. 반지의 제왕에서도 별것 아닌 은신 반지가 인기일 듯 의외로 퀴네의 투구를 탐내하면서 아테나, 헤르메스, 페르세우 등등 많은 신들이 대여해 가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티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두고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나누는데 너무 건성이 아닌가 싶지만 어쨌건 제비뽑기로 맏형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포세이돈은 바다를, 제우스는 하늘을 맡게 됩니다. 군말 없이 저승세계로 내려가게 된 하데스는 그러나 티탄족과의 10년 전쟁 동안 전쟁만 하다 보니까 망령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아주 개판이 나 있는 난장판인 저승세계의 뒷목을 찾게 되죠. 어떻게 간신히 저승세계의 교통정리를 하면서 몇십 년간 일에만 몰두하는 하데스는 어느 날 포세이돈한테서 긴급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데스는 사실 여간에선 지상으로 올라오길 엄청 싫어해서 올림퍼스도 가지 않는 진성 집돌이에요. 이 집돌이가 지상으로 마시를 나간 것이 딱 2번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헤라클레스와 싸울 때, 그리고 페르세폰의 보쌈 사건이 그것입니다.
집 밖은 위험해 하데스 나들이 첫 번째는 포세이돈의 호출로 시작됩니다. 언제나처럼 지하세계 잔물을 보고 있던 하데스는 흰 말레 깡패 생양아치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아들 넬레우스랑 싸우고 있다며 좀 도와달라는 포세이돈의 연락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다혈질인 포세이돈이 평소 지진을 일으켜 지하세계의 천장에 구멍을 뚫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던 하데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세이돈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진을 일으켜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던 하데스는 하는 수 없이 수락을 하게 되죠. 여기서 포세이돈 아들 넬레우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포세이돈이랑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자면 넬레우스와 친분이 있었던 에오리토스 왕과 그의 아들 이피토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 내막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오리토스는 오이칼리아의 왕으로 언젠가 활쏘기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우승자에겐 자신의 딸 이올레 공주를 주기로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근데 하필 재수없게 헤라클레스가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에오리토스 왕은 헤라클레스가 어렸을 때 공수를 가르쳤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그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헤라클레스가 일전에 자식들과 부인을 죽였던 살인 전적까지 가지고 있어 그런 살인마에겐 절대로 자신의 딸은 넘겨줄 수 없다며 공약을 철회를 합니다. 내가 부모라도 절대 내어주지 않는 건 당연하겠네요. 하지만 이피토스는 그래도 영웅이라면서 헤라클레스를 잘 따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암말 몇 마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헤라클레스가 훔쳤다며 에오리토스 왕이 의심할 때도 헤라클레스에게 호의적인 면을 보이며 항변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착한 이피토스를 헤라클레스는 말을 훔친 범인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해 성벽에 내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선 뻔뻔하게 후에 넬레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씻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친구인 에오리토스 왕의 아들을 죽인 것을 용서하지 않았던 넬레우스가 거절을 하게 되고 이에 원한을 품은 헤라클레스는 넬레우스가 다스리는 필로스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성벽을 깨부수고 아주 발광을 떨면서 넬레우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포세이돈은 넬레우스의 편을 들어 싸우게 되고 얼결에 자식 싸움에 끼게 된 하데스와 아레스, 헤라, 아폴론 팀 대 헤라클레스 편의 아프로디테, 아테나, 제우스 팀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아레스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헤라는 왼쪽 가슴에 독화살 치명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돌이 하데스는 콩가루 집안에 껴들었다가 새우등 터지듯 헤라클레스에게 화살을 맞아 어깨에 바람구멍이 나게 됩니다. 바로 올림포스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아서 구멍을 메꾸게 되지만 헤라클레스는 미쳐 날뛰면서 넬레우스 왕과 그 왕의 자식 11명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살인자의 면모를 과시하다 못해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에오리토스 왕을 찾아가 왜 딸을 넘기지 않았냐며 죽여버리고 기어코 이올레 공주마저 납치하는 소름돋는 사이코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우리는 헤라클레스에 대해 너무 동화같은 업적과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처럼 미화시킨 모습을 알 뿐이에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비가업을 하면서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양아치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걔 양아치 쓸었냐면은 아르고스의 왕 에오리스테우스가 하인을 통해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빛나는 승리자 헤라클레스는 다시는 아르고스 땅을 찾지 말아다오.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돌려 말하긴 했지만 분명 재수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여 하데스 역시 인성 개차반인 헤라클레스를 싫어했다는 건 당연한 거죠. 어깨에 빵꾸를 낸 것 외에도 하데스와 헤라클레스의 악연은 대체적으로 헤라클레스의 민폐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날은 헤라클레스가 12가업 마지막으로 케르베로스를 잡아가기 위해 저승세계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승세계로 내려가면서 망자 외엔 태우지 않는 카론 영감을 후드려 패서 강을 건너게 되고 멋대로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고 도중에 아르고스 원정대에서 함께했던 멜레아그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멜레아그루스는 헤라클레스를 보자마자 자신이 왜 죽었는지부터 시작해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르테미스의 저주를 받아 뿔딱이 되어버린 여동생들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인데 양아치답게 헤라클레스는 후에 여동생 중 하나인 데이아 네이라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멜레아그루스를 만나고 메두사도 만나고 아주 저승세계 나들이 제대로 하면서 내려가던 헤라클레스는 하데스의 궁전에 도착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멍 때리고 있는 테세우스와 그의 친구 페이리토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테나에서 헤라클레스만큼이나 유명한 영웅 테세우스와 그의 둘도 없는 친구 페이리토스가 왜 그 모양이 되었냐면요. 한 번은 자신들의 용기를 증명해보고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조건으로 제우스의 딸들을 납치하자는 정신나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테세우스가 먼저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를 납치하는데 워낙 어려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겨 크면 결혼을 하려는 쓰레기 짓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리토스는 무슨 자신감인지 하필 하데스의 왕비 페르세포네를 지목을 하게 되죠. 테세우스는 영 찝찝하지만 어쨌건 페이리토스를 따라 지하 세계로 내려오게 되고 하데스에 면전에다 대고 대놓고 네 부인 내놓으라며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미친놈들이네요. 제우스나 포세이돈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였을 텐데 관대한 하데스는 침착히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겠다며 오히려 자리를 권합니다. 이 멍청한 둘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근데 의자에 앉자마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죠. 그 의자는 바로 망각의 의자로 모든 것을 잊게 되는 의자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둘을 발견한 헤라클레스는 또 지 멋대로 데려가겠다면서 테세우스를 의자에서 풀고 페이리토스 역시 의자에서 떼내려고 합니다. 그때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그만 놓치게 되는데 신의 뜻이라 생각한 헤라클레스는 빠르게 페이리토스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데스더러 이곳에 온 목적인 케로베로스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는데 헤라클레스의 폐악질과 전면전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하데스는 애완견 케로베로스가 다칠까봐 무기를 쓰지 않고 잡아가면 데려가도 좋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곤 댕댕이를 눈앞에서 뺏겨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반드시 꼭 돌려달라는 말을 덧붙여줍니다. 한쪽엔 케로베로스의 멱살을 잡고 한쪽엔 테세우스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간 헤라클레스는 과업을 완수하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게 된 케로베로스는 다시 하데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집 밖은 위험해 하데스 나들이 두 번째는 지하세계의 햇빛이라도 될까 자나깨나 집 걱정에 여념이 없는 하데스가 마차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족들과 싸웠을 때 티탄족들의 편에서 싸우던 기간테스들을 산이나 바위로 눌러놓거나 타르타로스에 가둬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간테스들은 도망치려 간혹 몸을 뒤틀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지가 요동치고 그 숨결이 화산을 토해내는 통에 땅 밑에 있는 지하세계 집까지 뒤흔들게 됐던 거죠. 당연히 집이 전부인 하데스는 자신의 집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고 더군다나 태양 기피증으로 극도로 태양을 싫어하는 하데스는 지붕에 구멍이 나서 집에 햇빛이 들까 전전긍긍 보수공사 할 것은 없나 검은 말이 이끄는 황금전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날 퀘네의 투구를 깜빡하고 쓰지 않은 하데스를 에릭스 산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던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하데스를 골탕 먹이고 싶어졌고 아들 에로스에게 화살을 쏘도록 꼬십니다. 그리고 마침 심심하던 차에 에로스는 하데스를 향해 사랑의 화살을 쏘게 되죠. 그리고 그 화살을 직접으로 맞아버린 하데스는 바로 사랑의 천사 웨딩 하데스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엔나호수에서 깔깔거리며 놀고 있던 페르세포네를 보게 된 하데스는 지금까지 이런 느낌은 내가 처음이야 라면서 냅다 강제 보쌈을 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는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는 딸의 행방에 하루하루 슬픔에 빠져서 곡식을 돌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상의 풀들과 나무는 말라가고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게 돼버립니다. 점점 황폐해져만 가니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게 된 ним프들과 헤카테, 헬리오스가 데메테르에게 사실 하데스가 보쌈에 갔다면서 이르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데메테르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딸을 돌려달라며 청하게 되는데, 사실 제우스는 맏형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한 이유가, 왜냐면 하데스가 저승세계에만 있다 보니까 절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집돌이 하데스가 진짜 신중에서 유일하게 대마법사가 탄생하는 건 아닐까 맏형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이죠. 하지만 데메테르가 워낙 강경하게 딸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먹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애매한 회피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르메스를 보내면서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겠다며 데메테르를 안심을 시키죠. 하지만 그건 페이크로 저승세계 음식을 먹여 아내로 삼으라며 헤르메스에게 바람잡이 욕을 시킵니다. 저승세계 음식을 먹으면 저승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라는 헤르메스의 기뜸으로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건네면서 이걸 먹으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며 회유를 합니다. 지상이 그리웠던 페르세포네는 석류를 먹으면 보내주겠다는 하데스의 말에 덥석 석류를 먹게 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데메테르와 만나게 된 페르세포네는 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랍빗이 아닌 겁니다. 절망한 데메테르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제우스에게 따지게 되는데, 이미 먹은 걸 어쩌냐, 나도 어쩔 수 없다며 버팅깁니다. 그래도 데메테르의 슬픔이 워낙 커서 지상의 국익도 죽고, 하데스도 페르세포네가 워낙 슬퍼하다 보니까 미안했는지 1년 중 8개월은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와 만나게 하면서 4개월은 저승세계에서 지내도록 규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년 중 8개월에 해당하는 봄, 여름은 딸 페르세포네와 만나 행복한 데메테르로 인해 곡식이 자라게 되고, 다시 지하세계로 가는 4개월은 슬픔으로 이를 놓아버린 데메테르로 인해 겨울이 되게 되죠. 페르세포네를 납치했던 것도 사실 에로스 때문이지 나쁘게 보기도 애매한 게, 하데스가 그나마 나쁜 짓을 했다고 보는 건 아스클레피우스 정도겠네요. 죽은 사람도 소생시킬 정도의 신의 손을 가진 명의 아스클레피우스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저승세계에 망자들이 오지 않는다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해결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사람 잘 살리는 것뿐인 아스클레피우스를 번개로 죽여버리는 일화가 있죠. 네, 지금까지 하데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려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겠고 감사합니다.